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무죄를 판단을 했는지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가 분노를 하자고요. 이게 범죄 사실을 갖다가 총 증언을 6개로 나눴더라고요. 1, 2, 3, 4, 5, 6. 그래서 무죄가 난 거는 이 중에서 2, 3 증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 4, 5, 6 증언은 다 유죄가 났으니까 좀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6개 중에서 지금 4개가 위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사행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거는 교사가 인정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도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범의 고의라는 거는 교사범이 되려면은 정범의 고의, 그러니까는 이 위증을 한 사람의 고의 플러스 위증을 시킨다는 고의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위증을 한 사람의 고의까지도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진성만 유죄고 이재명은 무죄라는 거예요. 재판부 논리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김진석 씨 증언을 왜 했어요 도대체? 내키지도 않는 증언 왜 등 떠밀려서 했어요? 이재명이 전화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무시를 한 거예요. 자, 제일 증언이 뭐냐면은 이 지금 이재명 변호인이 그 최초로에 대해서 고소 취사하면은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고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냐요. 김병량이 그러니까 김진성한테 이 지금 고소 취하 최초로에 대한 고소 취하 그거를 KBS하고 협의 중이다.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한 그 증언 그거 위증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또 이재명 변호인이 당시 김병량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했나요? 거기에서 네 맞다. 그것도 위증 맞다고 했습니다. 또 오증언 유죄 난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재판장이 당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증인이 알기로는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최철호와 이재명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협의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물어보니까 네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구속 전에 협의, 이런 협의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데 그 시점까지 이렇게 특정을 한 게 위증이 맞다라고 봤고요. 육증언, 이것도 이제 유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검사가 KBS 고위관계자하고 고소 취소 협의했다라는 걸 김병량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협의하는 내용이었냐고 당시 검사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전에 KBS를 상대로 한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고소 취소 협의, 그러니까 김병량이 자기한테 최철호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하기로 그렇게 KBS랑 협의 중이다. 그 협의에 대해서 협의의 시기라든지 협의의 이유라든지 그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은 다 위증이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잘 모르니까 유죄 맞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단하고 뒤에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십시오. 먼저 유죄가 난 부분. 자,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뭐 요지 부분이라서 실제 판결문은 봐야겠지만은 피고인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증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을 했다. 위 증언들은 기억에 반하니까 위증 맞다. 자, 이 위증을 왜 했어요? 이재명이 전화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8년 12월 22일 그리고 12월 24일 통화 변론요지서 교부행위를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 아니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증교사죠? 왜 아니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통화 과정에서 이 지금 요청한 증언 내용이 김병량하고 KBS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다. 김병량과 KBS가 교감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당시 전체 캠프의 분위기다 전해 들은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보기로는 뭐 분위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지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이런 협의를 했다. 그 고소 취소 약속,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고 이렇게 이 최철호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물었는데 김진성이 모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이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청을 안 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이 그 주장을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그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주장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한 그 부분, 모르는 내용은 증언할 필요 없고 모르는 내용은 말할 필요 없고 실제로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냐.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서도 지금 이 증언한 내용 있잖아요. 아까 위증으로 인정된 거 몇 가지였어요. 6가지 중에 4가지는 지금 위증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시킨 게 왜 어떻게 위증교사가 아니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봤냐. 통화를 하면서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데 대해서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증언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니 근데 분명히 통화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녹취도 들려들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성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 부분은 세월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김진성, 지금 성남시장 김병량이 재선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가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그 캠프 따라 나오느라 그때 사실관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른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요한 멘트를 왜 도대체 진지하게 고려를 안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하고 다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자기가 그때 당시에 김진성이 김병량의 수행비서였고 그리고 이재명 2002년 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그 검사사칭 사건에서 고소대리까지 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주고 이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사건의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자, 여러분 앞으로요. 이거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내가 유리한 사실관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 거기 없었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세요. 저 거기 없었잖아요. 제가 변론지처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거 위증교사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식의 논리 아닌가요? 자, 있는 그대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그 술집에 그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변론유지서로 보내주면은 이게 위증교사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방어권 행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기가 막힌 거는 재판부가 둘 다 무죄를 쓴 게 아니잖아요. 김진성이 KBS와 김병량 시장과의 협의에 대해서 증언한 거는 위증 맞다고 봤잖아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위증 맞다고 봤잖아요. 그걸 도대체 왜 증언을 했냐고요. 김진성 씨가. 김진성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부탁하지 않았으면 나는 위증할 일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부탁에 의한 것이고 그것까지 다 증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어권의 행사라는 거예요. 자,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와, 살인교사는 했지만은 살인은 안 했으니까 무죄.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 논리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무죄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춘 그런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 뭐 출신 지역 거론하시면서 이거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출신 지역 거론하는 거는 사실 정말 제가 공감하고 싶지 않고 뭐 동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오죽하면은 이런 생각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런 분노에 정말 저도 동조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랬거든요. 정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건 유무죄는 너무나 확실한 거고 왜냐하면 이거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혐의는 소명됐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하고 입증이나 증명이 됐다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영장 판사가 보기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건 녹취록이 있고 이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기각을 하면은 웬만하면 안 쓰는 표현인데도 그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혐의는 소명됐다.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그런 얘기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확실한 판결인데 이것까지 무죄를 선고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결론이에요, 진짜. 이제 챌린저님 말대로 이런 식이면은 이제 위증교사 처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잘 생각해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자 변론유지서 보내줄게. 변론유지서만 갔나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전용수 비서실장까지 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변론유지서 갖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술서 원래 이 사람 저 증언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김진성 씨는.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속으로도 찜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가서 증언한다는 게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의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법정에 안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안 나갔습니다. 한 차례 그냥 무단으로 불출석했어요. 그리고 이거 증언 안 하고 진술서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정진상이 또 간곡히 부탁하고 정진상이 누구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무슨 변호사도 나가세요. 저희가 계속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이게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 취소 약속 그리고 김진성이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인 김병량과 KBS 측과의 구체적인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그리고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 아니 김진석이 그랬잖아요. 그걸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 김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추임새라고 그랬잖아요. 김진성이 경기도 관내에서 백현동 사업하는 사람이고 백현동이 어떤 사건이에요? 4단계 용도 변경 특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원래 2단계 뛰는 것도 용도 변경 신청했다 다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른바 허가방이라고 하는 한때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이 들어가고 나서 4단계 용도 변경 특혜가 이뤄졌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되고 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건에 그런 그 사업을 하면서 도지사가 전화를 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은 도지사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고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도지사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 맞겠지 라고 하면서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김진석 씨 실제로 증언으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설마 도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 안 했다. 도지사가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로 알았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런 얘기 증언으로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김진석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증언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재판부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 이거는 이게 이재명 시점에서만 이거는 이재명이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했고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김진성이 네 하니까 김진성도 그런 일이 있다고 동조를 한 거고 그런 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지만은 위증교사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야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동조가 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진성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하고 통화 면담, 이 변호사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하고 통화 면담을 한 후에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증언과 관련해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진술서 작성하는 과정에 누가 끼었다 그랬어요? 전영수 비서실장. 자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담하고 이런 증언해 주세요.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이거 얘기합니까? 변호사가 그러면은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의 없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거는 해촉해야 될 사유인 거예요. 진짜 도대체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그 머리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만 그 사람의 주장만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를 하거나 감안을 한 게 아닌 그런 판결인 거예요.